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네 삶의 굽이굽이 숨겨진 애틋한 진심을 모아 따뜻한 등불을 켜드리는 별별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고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 및 지명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떠올리면 가슴 어느 언저리가 가장 먼저 뜨거워지시나요? 어릴 적 우러러보던 거대한 산 같았던 뒷모습, 혹은 이제는 작아져 버린 초라한 어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변치 않는 바위처럼 계실 것만 같지만 세월이라는 무심한 바람은 그 단단하던 버팀목조차 조금씩 갉아먹으며 기억의 조각들을 앗아가곤 합니다. 오늘 별별썰이 준비한 이야기는 자신의 기억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오직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한 아버지의 지극한 순애보에 관한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잊어버릴 자신을 대신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계장, 그 낡은 수첩 속에 담긴 눈물겨운 기록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하고 고요한 동네, 은퇴 후 소소하게 마당에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칠순의 정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광부로 노동자로 거친 세월을 버텨온 그는 무뚝뚝하기 그지없었지만 딸 지혜 씨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지극한 딸바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다는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가스불 위에 찌개를 올려둔 것을 잊고 늘 가던 단골 구멍가게 길을 헤매며 낯선 표정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안개는 생각보다 빠르고 짙게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금금옥렵 키워 시집 보낸 딸의 얼굴을 보고도 어디서 본 얼굴인데 참 고시네라며 남대하듯 고개를 갸우뚱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딸 지혜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지만 아버지의 기억은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마른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가 이상하게 여긴 광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찰나가 오며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가죽 수첩에 무언가를 빼곡히 아주 절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딸이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낙서다라며 황급히 수첩을 등 뒤로 숨기곤 했죠. 지혜 씨는 그저 아버지가 과거의 희미한 추억이라도 붙잡으려 애쓰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유산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상태는 자식의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도둑이라 소리를 지르고 한겨울 밤에도 얇은 잠옷 차림으로 우리 지혜 학교 데려다줘야 한다며 현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지혜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공기 좋은 산자락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낯선 침대에 앉혀두고 돌아 나오던 길, 지혜 씨는 차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 씨는 주인을 잃은 아버지의 텅 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에서 나는 아버지 특유의 냄새에 마음이 무너지던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숨기던 그 낡은 수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긴 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서툴고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혜 사용 설명서.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 자신을 대신해 딸을 보살펴줄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딸 자신에게 남긴 애틋하고도 처절한 사랑의 인계장이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보는 이의 심장을 저미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잊혀지는 슬픔보다 자신이 잊었을 때 딸이 겪을 불편함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혜는 아침잠이 유독 많으니 웬만하면 억지로 깨우지 마라. 억지로 깨우면 종일 머리가 아파 기분이 좋지 않으니 스스로 눈을 뜰 때까지 햇볕 잘 들게 커튼만 열어줘라. 지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을 찾지만
먹고 나면 꼭 밤새 배탈이 나 고생한다. 몰래 약통에 소화제를 챙겨 넣어주고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일러줘라. 우리 딸이 슬퍼서 울 때면 어떤 말로 위로하려 들지 마라. 그저 말없이 등을 천천히 두드려줘라. 마음이 여려 금방 그칠 거다. 그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어주면 웃을 거다. 지혜 씨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귓가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생일은 잊어도 본인이 당뇨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도 딸이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해하고 어떤 순간에 가장 깊이 아파하는지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려 치매라는 괴물과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수첩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더 떨리고 삐뚤빼뚤해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기억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 온몸에 진액을 짜내어 쓰셨겠지요. 지혜 생일엔 꼭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챙겨줘라. 내가 곁에 없어도 우리 딸이 태어난 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게 해줘라.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가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단 한 찰나도 자신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혜 씨는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요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면회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창밖에 구름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혜 씨가 다가가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고 수첩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글씨가 참 못생겼네. 누가 쓴 거야? 지혜 씨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 지혜요. 아빠가 여기 다 써놨잖아. 나 잠 많은 거, 나 매운 거 먹으면 아픈 거. 아빠는 나를 하나도 안 잊었잖아. 아빠 머리는 잊어도 아빠 손바닥은 나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아무 반응 없던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눈동자에 짙은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울지 마라. 등이 아프다. 누가 등을 좀 두드려 줘야겠네. 그것은 수첩에 적어두었던 세상 누구도 모르는 아버지와 딸만의 치유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문에 딸을 새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뇌세포에 기록된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질 수 있어도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그 마음의 강한 궤적은 종이 위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슴 속에 선명한 무늬로 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집 주소도 심지어 거울 속의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더 이상 절망하며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 있는 한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인자하게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고 계실 테니까요. 내 딸 사용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제목의 책.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 축복의 날부터 시작되어 기억을 잃어가는 그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 완성해낸 위대한 사랑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별별설이 준비한 아버지의 낡은 수첩, 내 딸의 사용법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뜨거운 눈물이 맺혔나요? 우리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억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분들의 기억을 먼저 앗아가곤 하죠. 혹시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명하게 기억하실 때 여러분도 그분들의 그 지극한 사랑을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저희 별별설 제작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잊히지 않는 여운이 남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